네,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다솔인의 티키타카, 이 새로운 분이 또 오셨는데요. 우리 그 이동건 교수님 오셨습니다. 소개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재 인하대학교에서 겸임교수 하면서 현재 엑셀러레이터에서 이제 투자 및 교육 관련된 일들을 좀 하고 있는 이동건 교수입니다. 이렇게 이종건 대표님 마케팅 관련된 유튜브에 찬조 출연할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네, 오셔서 제가 영광이고요. 어, 그 이동건 교수님은 투자자로도 활동하고 있고 스타트업 쪽에 많은 경험이 있으셔서 많은 기업들을 봐오셨고 그리고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실제 이제 스타트업 창업도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이런 스타트업 투자자 뭐 이런 관점에서의 그 마케팅 이런 것들을 같이 이야기 나눠주실 예정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핫한 주제죠. 어제 네이버에서 그 클로바 X라는 서비스를 발표를 했습니다. AI 생성형 AI를 발표했는데요. 이 생성형 AI와 그 마케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요 핫한 요 음, 주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이 자료에서 보듯이 하이퍼클로바라는 게 원래 있었어요. 전 세계에서 이 세 번째로 만든 그 라지 랭귀지 모델 LLM이라고 하죠. 이런 생성형 AI의 코어 테크인데요. 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네이버에서 하이퍼클로바라는 거를 내놨는데 성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음, 그래서 그때 발표한 게 우리는 그 올해 9월에 원래는 8, 9월에 그때 하이퍼클로바 X를 내놓을 건데 처음에는 챗GPT 3.5 정도의 수준으로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중간에 말이 바뀌었어요. GPT-4 수준으로 음, 나온다. 음, 이런 얘기를 해서 엄청 기대를 하고 있었지만 또 반면에 과연 그게 돈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가는데 될까? 라는 의구심도 가지고는 있었어요. 음, 그래서 어제 8월 24일 오후 4시에 오픈을 했고요. 어, 음. 지금 아마 이제 대기 순으로 대기 모드가 들어갔는데 웨이트리스트에 걸어두고 기다리는 중이고요. 먼저 신청하신 분들은 사용해 보시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요거는 그 챗GPT라고 보시면 돼요. 클로바 X는. 음, 지금 여기 이제 발표에 보시면 하이퍼 클로바 X라는 게 그 코어 기술이에요. 이게 LLM이고요. 음, 그리고 요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서비스가 나오는데 사용자와 창작자의 파트가 하나가 있고 판매자와 광고주 그리고 기업의 파트가 하나 나눠져 이렇게 두 개로 크게 보면은 나눠져 있고요. 지금 사용자와 창작자에 보면은 클로바 X가 출시를 한 거고 그 다음에 Q라는 게 나오는데 Q는 이 우리가 챗GPT 나오고 나서 빙챗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음, 빙챗이랑 비슷한 개념이라 보시면 되고요. 네이버 검색 엔진 안에 뭔가 채팅이라는 게 나오지 않을까. Q라는 섹션이 나올 것 음, 같고요. 그래서 최신 정보를 검색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 할루시네이션의 이 환각 증세를 72% 감소시킨다라고는 얘기하는데 기준이 안 써 있는데 아마 이제 클로바 X 기준이겠죠. 그래서 9월에 베타 서비스를 하고 11월에 네이버에 적용이 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클로버 for Writing이라는 요 서비스도 오픈했는데 이건 뭐냐면 블로그 글을 요약해주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블로그 음, 체험단을 현재 모집하고 있고요. 이거는 뭐 조건이 좀 있더라고요. 1년 이상 된 블로그여야 하고 그리고 그 주민등록보당 번호당 3개 아이디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음, 중에서 하나만 등록이 가능해요. 그래서 조건을 잘 보시고 등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이퍼클로바 X의 버티컬 서비스로 나와 있는데 지금 이 하이퍼클로바 X를 모든 네이버의 서비스에 다 갖다 붙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스마트 음, 플레이스나 뭐 이런 쪽에다가도 이게 스마트 플레이스 있죠. 모든 서비스에 붙이는데 뭐 어떤 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버티컬 서비스로 붙이겠다. 그리고 판매자와 광고주에는 스마트 스토어에 일단 클로바엑스 붙이고 그리고 커머스에도 붙이고 그 다음에 스마트 플레이스에도 붙이고요. 그리고 광고 그 클로바 for 애드라고 해서
이제 광고 시스템에도 붙인다고 나와 있죠. 광고주 세트에도 붙이고. 그래서 요게 이제 하나 축이 되고요. 또 이제 기업 쪽에는 약간 또 다르게 적용이 되는데 기업한테는 오히려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API를 제공하거나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클로바엑스랑 클로바 스튜디오는 비슷한 개념인 것 같고요. 요게 좀 특이한데 뉴로 클라우드 포 하이퍼 클로바 X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기업 내에 폐쇄형으로 LLM을 구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퍼 클로바 X로. 어, 그래서 기업들은 회사 내 기밀 정보가 유출되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려가 크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폐쇄형으로 아예 내부에다가 이 하이퍼클로바 X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 주겠다 이거죠. 그래서 뭐 그 외에 이제 연결되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 하이퍼클로바 그 X에서 나온 서비스인 클로바 X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대기 등록 중에 있고 저도 이제 대기 등록 중에 있어서 써보진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주변에 쓰신 분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 이러했다라는 걸 좀 이야기 드리려고 하고요. 하이퍼클로바 X의 킬러 서비스이고 그 창작, 요약, 추론, 번역, 코딩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별로 신통치 않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이 파라미터는 하이퍼클로바 이전, 그 X 전에 하이퍼클로바가 파라미터가 2040억 개였다고 해요. 챗GPT 3.5가 1750억 개거든요. 이걸 보면 하이퍼클로바가 챗GPT 3.5보다 성능이 좋아야 되는데 훨씬 떨어졌어요. 훨씬 떨어졌고, GPT 4, 그 4는 지금 유출된 자료에 의하면은 1.7조 개의 파라미터가 들어갔다. 10배가 더 들어간 건데 하이퍼클로바는 얼마나 들어갔을지 이거는 아직 공개가 안 됐습니다. 대신 GPT 3.5와 비교해서 한국어를 6,500배 더 많이 학습했다라고 하는데 약간 요거는 좀 마케팅 요소가 있는 게 그 해외에 있는 뭐 이런 GPT라든지 이런 데들이 그 학습을 할 때 한국어 데이터에 접근을 못하게 네이버가 막았어요. 음, 그래서 한국어 데이터가 기본적으로 많이 없는데 네이버는 그걸 컨텐츠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런 엄청난 6,500배라는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네이버는 약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심인 게 보이는 게 3년간 누적 투자 금액이 1조 원이래요. 진짜요? MS가 오픈AI에 1조 원 투자했는데 그와 비슷한 금액을. 에이, 난 아닌 것 같아. 아니, 물론 이제 저게 말이 이제 1조 원이 예. 인건비 포함해서 이제 등등 그런 것들 다 이제 어, 계상해가지고 1조 원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 근데 뭐 사실 네이버에 있는 개발자들 인건비가 국내에서 탑 이제 티어 수준인데 음. 스타트업에 했으면 저거 한 10분의 1도 안 되겠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제가 뉴스 기사만 보고 쓴 거라. 그래서 진짜 1조 원이라면 진짜로 뭐 그 뭐냐 엄청나게. 그 성과가 예, 결과물이 엄청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뭐 지금 맞아요. 뭐 어제 그 뭐냐 그 지금 막 인터넷상에서 사람들 예, 말로는 보니까 저도 댓글 잠깐 봤는데 아직까지는 좀 많이 한참 아쉽다 뭐 이런 떨어지죠. 예.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근데 또 진심인 것 같기도 한 게 이 판교에 그 음, 알파돔 그 테크원 타워 네. 부동산의 이게 싱가포르 펀드라고 하는데요. 보유 지분을 4,500원에 500억 원에 매각했다고 음. 해요. 그래서 어, 난 그래서 저걸 보면서 정보님도 어제 그제 계속 이제 네이버에서 이제 부동산 매각할 정도로 되게 투자 많이 하는 음, 것 같다. 그 얘기 딱 듣는 순간 야, 네이버가 되게 급한가 보구나. 그 음, 생각이 이제 되게 들었고,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는, 사람들이 어제 막 그 별로 성능이 안 좋다는 이제 얘기를 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서비스를 오픈을 한 거 보면은, 그러니까 네이버도 지금 되게 급한 거죠, 지금. 음, 어, 맞아요. 그 어제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음, 네이버 대표가 했던 말 중에 그 네이버가 그 큰 변곡점이 세 번이 있는데 첫 번째가 그 모바일이 나왔을 때, 그치. 아, 예.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지? 두 번째가 뭐 SNS였나? 뭐 그런 게 나왔을 음, 때, 그리고 세 음, 번째가 뭐 지금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AI가 좀 뭔가 네이버가 변화하는, 근데 네이버가 여태까지 잘 살아남았거든요. 그쵸. 모바일이 나왔을 때 어, 다음은 거기에 적응을 못해서 카카오에 인수가 됐지만 네이버는 살아남았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살아남는 건 진짜 기가 막히게 잘 하는 것 같고, 그 얘기는 또 이제 그런 유연성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트렌드도 좀 잘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AI가 이제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거품이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이게 기존의 거품과는 좀 느낌이 다르잖아요. 음. 예. 맞아요. 저도 지금 뭐 잠깐 검색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이제 네이버가 사실은 되게 대단한 회사잖아요. 사실 스타트업계 삼성인데, 음, 그 오랜 기간 동안 부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매출은 상승하고 있고, 영업이익률도 계속 상승하는 회사거든요. 그리고 23년도도 이게 딱 보니까, 그 23년도도 예상되는 마감 매출액이 전년도 대비 거의 한 15% 정도 이상 상승하는 걸로 나와요. 예, 어, 영업이익률은 조금 이제 늘어나는 수준이지만, 근데 얘네들이 이제 당연히 오픈을 해야죠. 이제 네이버니까. 저는 네이버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근데 얘네들 입장에서 저렇게 그 급하게 오픈한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는 왜 그럴까 딱 생각해 보니까 네이버 지금 검색 점유율이 가파르게 지금 떨어지, 떨어지는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그걸 보면서 사실 이제 사람들이 이제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모든 행동에 대한 그 딱 그 스키마가 그냥 뭐 네이버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 검색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몸에 배어 있잖아요. 음,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이제 구글이나 뭐 지금 빙이나 막 등등등 여러 가지 지금 챗 GPT 이런 서비스의 퀄리티들이 너무 좋으니까 음, 사람들이 이제 네이버에서 물어보던 것들이 10번이었으면 그중에 이제 한두 번 이상은 이제 계속 그쪽으로 빠지는 거죠. 음, 솔직히. 음. 예. 되게 위기의식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도 지금. 하겠네요. 최근에 진짜 그 구글 쪽의 점유율이 점점 마- 많아지고, 음, 거기서 뭐 그쵸. 바드 내놓고, 최근에 예. 뭐 메타에서 얼마 전에 주커버가 발표한 게 그 스피치 투 텍스트나 텍스트 투 음. 스피치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음. 100개 언어를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통번역해주는 서비스를 내놨어요. 그 오픈 소스로 뭐 음. 내놓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일단 메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적용시킨다고 하거든요. 그럼요. 그러면은 언어에 예. 대한 좀 장벽이 많이 허물어지면 그러니까 네이버로서는 엄청난 굉장히 좀 타격이지. 타격이 줄 수 그래서 있을 것 저도 같아요. 사실 네이버가 지금까지 검색 시장을 국내에서 계속 장악할 수 있었던 게 한국어에 스페셜라이즈가 있고, 그리고 음, 한국어에 특화되어 있던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많이 쓰면 쓸 때마다 그 데이터가 누적돼 가지고 또 거기에서 계속 선순환 효과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락인이 굉장히 강하게 걸려 있었잖아요. 그쵸. 근데 챗 GPT에서 한글어에 대한 그 주고받는 그 결과물들이 너무 훌륭하니까 음. 이제 대단한 거죠. 예, 음, 진짜 저는 그게 되게 큰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예, 챗GPT가 대단한 거죠. 음, 바드도 좀 어설프잖아요. 그럼요. 예, 네, 좀 더 보면은 음, 뭐 그 성능은 말씀하신 대로 좀 미흡해요. 제가 이제 패친 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캡처를 좀 떠오긴 했는데 음, 그 빙이나 브라우저 기능에서 이제 출처를 이렇게 제공해 주잖아요. 이제 브라우저 기능이 없지만 지금. 근데 클로바엑스는 출처 자체를 너무 적게 제공해 준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음, 블로그 그 출처를 이렇게 요거는 이제 그 썬도그라는 그 제 패친 음, 분이 쓰신 건데 카메라 스펙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블로그를 참고를 한 거예요. 참조가. 근데 음, 블로그 글도 여러 개를 참조했으면은 좀 이해가 되는데 이제 하나를 가지고 얘기를 해주니까 음, 블로그라는 게 이게 우리가 뭐 팩트를 전달하는 그런 플랫폼은 아니잖아요. 주관적인 네. 그냥 얘기를 쓰는 곳인데 거기에 내용을 참고했다라고 하는 야, 게 신뢰가 매우 떨어지고 갑자기 이걸 딱 예. 보는 순간, 야, 네이버 이 클로바 X 개발하는 조직 내에서도 되게 치열하게 서로 싸우겠구나 그 생각이 든다. 어, 음,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은 누군가는 야 저렇게 챗 GPT나 빙이 이렇게 그 지금 성능이 지금 대단한데 그냥 우리도 모든 걸 오픈하고 다 하자 어, 일 측이 있을 어, 반면에 네이버의 그런 수익 채널을 보면은 검색 광고도 굉장히 크잖아요. 그죠. 거의 예, 대부분이죠. 예. 근데 그러면 이제 그 기존 고객들과의 그런 이제 그 매출 구조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아우, 안 돼, 안 돼, 안 돼. 그렇게 하는 순간 우리 고객들이 네이버를 떠나고 음. 이제 구글이나 이런 이제 그 검색도 다 넘어갈지도 몰라. 뭐 이런 이제 위기의식을 설파하는 또 조직들 간에 그럴 수 엄청난 있겠네요. 알력 싸움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럴 수 이거, 있겠네. 예, 이거는 진짜 딱 우리 블로그 내에 있는 데이터 가지고만 해야 돼. 뭐 이런 이제 또 어, 축인 거죠. 음, 와, 이거 왠지 그냥 음, 딱 그런 치열한 음. 수싸움이 조직 내에 그런, 어, 사일러가 엄청 발생하긴 있었을 하겠네요. 것 같아. 어, 예, 이거 난 약간 느낌이 네이버 입장에서는 되게 고민 많이 해야 될 거예요. 이거 자기네들 검색 시장에 대한 매출 구조를 어느 정도로 음, 카니발라이제이션 할 수 있을 음. 거라서 이거는 음. 되게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 진짜. 근데 사실 아까, 진짜 어, 네이버에서도 그런 검색 광고에 대한 매출이 조금씩 줄어든다는 거를 어느 정도는 느끼고는 있었을 거예요. 이제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정말 뭐 구글이 들어와서 성공하지 못한 나라가 한국이랑 중국이다. 전 세계에서 딱 두 음, 나라뿐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가 초창기에 그 PC방을 돌아다니면서 했던 그러한 그 시작 페이지를 설정을 네이버로 바꿔놓는 그런 마케팅부터 해가지고 그런 게 잘 먹혀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네이버라는 그런 포털 검색 사이트가 거의 독보적으로 자리를 잡게 된 건데 사실상 음, 어느 순간부터 구글이라는 그런 또 사람들이 구글에 대해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그거에 대한 또 편의성을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글 쪽으로 많이 빠지다 보니까 저는 그래서 네이버가 그래서 그 당시에 첫 번째 했던 행동이 아까 전에 그 뭐 변곡점이 이제 모바일이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었는데 네, 제가 그 아까 모바일, 그 다음에 커머스, SNS, 예, SNS가 맞아요. 아니고 커머스였어요. 커머스. 네. 그래서 저도 그때 딱 그 모바일로 바뀌는 시점에서 네이버가 사활을 걸었던 부분이 바로 그 커머스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거의 뭐 네이버 매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그 스마트 스토어 매출이 음, 된 거고, 음, 어쨌든 그런 게 메꿔주고는 있지만 지금 또 여러 가지 외부적으로 또 쿠팡이라는 또 굉장히 음, 거대한 또 커머스가 생겨났고, 음, 그리고 또 계속해서 그런 경쟁 업체 구글이나 빙이나 뭐 MS나 이런 데서는 또 그런 AI 또 이런 생성형 AI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진짜 네이버는 정말 계속해서 조급해지지 않았을까. 이게 음. 계속 조금씩 유저들이 빠져나가는 거를 아마 그들은 정말 몸소 엄청나게 체험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뭐 그러니까, 어디 방송에서 그 네이버 그 유키즈였나? 거기서 되게 젊으신 네이버 개발자 여성분이 나오셨었는데 여성 음, 예, 그때 제 기억으로는 네이버 사내 안에서는 그 뭐지 이거? 챗 GPT라는 말 자체가 금기어로 예,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아예 사용을 어, 사내 안에서는 챗 GPT라는 그 단어 자체를 꺼내면 안 될 그 별로 좋지 정도로 않은 시그널인데, 그런 예, 거는. 견제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어, 정말 많이 조급한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지금 네이버가. 그래도 참 네이버가 그래도 대기업인데 음, 어떻게 보면 챗 GPT가 작년에 이제 그 공식적으로 이제 3.5 오픈하면서 사용자 1억 명 모으는데 엄청 5일 만에 모았잖아요. 그거 보고 쇼킹했을 거예요. 진짜 위기다. 그렇죠. 진짜 본인들은 분명히 느꼈을 거고 그때부터 이제 내부에서는 또 치열하게 이제 이거 우리도 빨리 뭔가 대응해야 된다라고 음, 해가지고 했는데 그러면은 우리 챗 GPT 그게 오픈이 언제였죠? 그때 11월 달이었나요? 작년 10월 11월? 작년 11월. 11월. 예. 11월. 그러면은 11, 12, 1, 2, 3, 4, 5, 6, 7, 8, 한 거의 한 10개월? 10개월 걸렸네. 음. 그러면 팀빌딩하고 내부에서 막 이거 리딩하고 여기까지 나오기까지 10개월 걸린 거면은 글쎄 이게 빠르다고 해야 될지 느리다고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진짜 모르겠어요. 네이버 조직 문화를 뭐 직접적으로 겪지 않은 바로는 근데 글로벌 움직임에 비하면은 늦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좀 그래요. 제 글로벌은 느낌은. 늦었지만은 이제 한국에서는 제일 빠르게 한 그렇죠. 거죠. 예, 한국이 제일 빠르네. 근데 리튼 같은 건 있잖아요, 솔직히. 리트는 이런 LLM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리트는 땡겨와서, 그냥 그치. 이런 맞아, 거를 맞아. 제공해주는 서비스고요. 원래 리트는이 음, 나왔던 게 하이퍼클로바를 가지고 음, 그걸로 서비스를 제공했었어요. 음, 챗GPT 나오기 전에. 음, 그래서 처음에 투자를 받고 잘 되다가 음, 그래서 이제 템플릿 형식으로 했는데 그때는 챗GPT가 나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음, 뭔가 텍스트를 넣으면은 세 가지씩 추천을 해줬거든요.
근데 어, 그게 뭐 동일한 말이 나오긴 해도 그냥 성능이 별로여도 신기하잖아요. 신기해서 대박이다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막 사용을 했었는데 그때 리튼이 이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월 4만 5천 원인가? 뭐 4만 원인가 해가지고 음, 유료화를 했어요. 유료화를 음, 시도를 하자마자 챗GPT 나온 음, 거예요. 음, 그래가지고 근데 그게 성능이 뭐 유료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좋으니까 무료인데 그러다 음, 보니까는 이제 리튼 되게 헤매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이제 방법을 찾은 게 원래 이제 네이버의 어떤 킬러 앱 하이퍼클로바의 킬러 앱이 리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음, 리튼이 포지셔닝 했었는데 이제 네이버 손을 놓은 거죠. 네이버 손을 놓고 음, 그 이제 챗GPT API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 모든 LLM의 API 다 끌어와가지고 그런 LLM의 포탈 API를 쓸 수 있게 해주겠다. 자기네 근데 API는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걸 음, 리튼이 돈을 다 내는 거예요. 요거를 그러니까, 시장을 먹기 위해서. 그래서 요번에 이제 150억을 투자를 받았는데 재밌는 건 어제 오후 4시에 오픈을 했잖아요. 이 네, 클로바엑스가. 네, 오픈을 하자마자 오후 4시에 그 네이버 메인 배너 광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 리튼이 광고를 때렸더라고요. 아, 어, 야, 지금 엄청 쫄릴 상징적인데. 야, 거예요, 리튼이. 왜냐면 네이버 손을 놨잖아요, 그치, 자기네들이. 그치. 그치. 놨는데 그 이제 네이버에서 지금 클로바엑스 나온 거 보면은 리튼에 있는 기능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음, 뭐 클로바 X에서는 그거를 염두하지 않고 챗GPT를 염두에 뒀겠지만 지금 리튼이 가고자 하는 방향성이 이제 스토어라든지 이런 거 통해서 남들이 썼던 프롬프트를 유료로 사용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좀 유료화를 시키려고 고민하고 있거든요. 음, 자기네들 돈 써가지고 이제 사람들 API 공짜로 줘서 많이 끌어 모았는데 이걸로 이제 수익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 고민이 음, 되는 시점에서 지금 클로바엑스가 그거를 공짜로 풀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 음, 음, 그러면은 이제 리튼 입장에서는 되게 좀, 다 만들어 놓은 거를 뺏기는 또 느낌이어서 그 챗GPT 3.5 나왔을 때 그때 악몽이 재현될 수가 있죠. 음, 음,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리튼도 그런 되게 처절한 상황에서 잘 살아남았거든요. 음, 이번에도 어떻게 이걸 헤쳐나갈까? 좀 음, 관전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음. 그 뭐 근데 뭐 또 계속 얘기해 보면 아까 뭐 이제 뭐 모바일 그런 이제 그 변곡점들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 그 카카오톡 처음 이제 퍼스트 무브로 막 이렇게 할 때 네이버도 부랴부랴 라인 메신저 만들었잖아요. 아, 근데 이제 국내에서는 라인 메신저가 제대로 이제 자리 못 잡고 오히려 이제 일본이나 다른 이제 동남아에서 이제 오히려 이제 잘 된 케이스이긴 한데 이제 그걸 보면서도 느꼈던 건 뭐였냐면 사실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국내에서 이제 지금 클로바 X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쵸. 먼저 시작은 했지만 글로벌리 봤을 때는 늦춰진 거고 그리고 하지만 그 과거의 사례들과 봤을 때 그쵸. 네이버가 그 네이버 쇼핑할 때도 보면 지금은 그 후발주자였지만 지금은 매출액이 거의 이제 쿠팡 다음인가 아마 그럴 건데 아마 아무튼 되게 높잖아요. 거의 그래도 스토어 높죠. 시장 끝자건데 어마어마하죠. 그게 왜 그랬을까도 뭐 각자 다들 의견이 있겠지만 네이버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검색 광고 시장에서 이제 이거를 꽉 잡고 있으니까 이게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있는데 근데 이제 클로바엑스 쪽으로 보게 되면 클로바엑스도 결국에는 지금 이제 데이터를 네이버가 이제 가지고 있는 데이터 중심으로 이제 하는데 이 하필 또 이제 블로그에 있는 데이터를 이제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 정책 고수하면은 절대 성공 못할 것 같은데 왜냐면은 솔직히 모르겠어요. 이제 일반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네이버에서 그냥 검색하고 뭐 블로그에 있는 정보도 보고 하지만 사실 여기에서 완벽함을 느끼기에는 부족하니까 구글도 검색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많죠. 저도 사실 네이버에서는 그냥 가벼운 수준의 검색만 하지, 진짜 내가 어딘가에 공신력 있는 데이터를 좀 써야 되겠다. 뭐 예를 들어서 좀 더 깊이 있게 조사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제 구글 같은 음, 데를 통해 가지고 검색을 하지 음, 네이버에서는 저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제 행동을 고민해 보면 그러면은
데이터의 신뢰성이 특히 파워 블로거 분들 막 쓰는 그 엄청난 그 생태계에서 과연 소비자들이 신뢰할 만한 데이터들이 계속 나올 수 있을까? 전 되게 쉽지 않아 보인다, 진짜. 맞아요. 와. 네. 저도 좀 그래서 생각이 네. 좀 비슷한 게 요새 또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제 광고성 블로그 글들이 너무 많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과연 그런 광고성 블로그에 나와 있는 그런 글들은 어쨌든 뭔가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사용을 하고 그쪽에 우호적으로 이제 쓸 수밖에 없는데 과연 그런 부분의 정보들까지 다 어떻게 이제 뭐 걸러낼지는 진짜 그게 또 관건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건 생각도. 어떻게 걸러내냐면 이걸 해보면 좀 이제 해보신 분들이 얘기를 하는 게 얘가 자기 의견을 절대 얘기 안 한대요. 음, 뭔가 음, 정치적으로 편향되거나 이런 음, 뭐 주관적인 의견을 얘기 안 해요. 챗GPT는 어떤 의견 얘기해주고 얘기해주잖아요. 음, 음, 음. 얘는 그런 얘기 안 해주고 뭔가 아, 약간 뭐 팩트 위주로 얘기해주려고 하는 느낌? 그래서 음, 한국 관련된 자료는 다른 LLM보다 더 잘 찾아주는 장점은 있어요. 어, 그래서 지금 바드랑 요거 비교해 본 거 요게 이제 요 썬더군님의 블로그에서 가져온 음, 건데요. 여기 이제 바드에서 영화에 대한 역대 이렇게 관람객 음, 수겠죠. 근데 요게 이제 클로바 X에서 검색한 게 거의 정확도가 훨씬 높았다. 어, 그리고 뭐 이게 세종대왕이 맥북 집어던진 사건 알려줘 이거를 약간 패러디 하신 것 같은데 인조가 노트북 던진 사건 알려줘 했더니 이런 거 지금 사람들 엄청 많이 해보거든요. 근데 다 네, 이렇게 나와요. 이런 정보 어,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서 이제 음, 할루시네이션을 많이 줄였다. 근데 그 할루시네이션을 줄이는 또 결정적인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지 않는다. 음, 어, 음, 그런 게 이제 좀 찾은 솔루션인 것 같고요. 한국 정보에 한국 정보에 한정되어서 할루시네이션이 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이게 또 장점이자 단점인 거죠. 그래서 한국에 음, 대한 어떤 데이터를 검색할 때는 클로바 X를 했을 때 훨씬 더 정확하게 나온다. 어, 음, 그리고 제가 볼 때는 GPT-4 수준은 아니고 3.5 수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마지막 장표인데,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도 좀 나눠보고 제 생각도 좀 이야기를 해보면, 음, 일단은 좀 마케팅이니까 마케팅에서 챗GPT나 바드나 이런 그 서비스를 사용할 때에는 항상 걸리는 게 뭐냐면 구글의 최적화 서비스는 너무 많아요. 뭐 플러그인이나 이런 걸 통해서 구글 뭐 키워드 이제 도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글의 검색량, 키워드 검색량 이런 것들의 자료를 다 이제 받아와서 뭔가 이제 그 SEO를 시켜준다거나 이런 거 다 너무 잘 되거든요. 근데 음, 네이버는 원래부터도 SEO가 먹히지 않는 네이버 최적화만 먹히는 그런 곳이기는 하지만 네이버 키워드 그 월 조회수라든지 이런 데이터가 제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음, 이제 오픈 AI나 그 챗GPT나 바드나 이런 데서는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와요. 근데 네이버는 이거를 데이터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데 또 갖다 붙인다고 했고, 광고에도 갖다 붙인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글을 쓸 때 네이버의 검색 엔진에 최적화되게 해서, 글을 써줘. 라고 하면은 네이버에 최적화된 글을 써줄 거기 때문에, 마케터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안 쓸 수 없는 거죠. 그치. 이게 제대로 나와주기만 한다면. 그리고 뭐 티켓이나 스마트 플레이스나 예약이나 여러 서비스와 통합될 거고, 뭐 광고 관리자 분석 서비스 될 거고, 그리고 음, 클로바엑스에 어떤 기능이 있냐면 스킬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 음, 스킬은 그 챗GPT의 그 플러그인 그 기능이랑 비슷하다 보면 되는데요. 이게 이제 예를 들어 마켓컬리나 아니면 쿠팡이나 이런 데를 스킬에서 선택을 한 다음에 검색을 하면은 거기에서 정보를 탐색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결과를 제공해 주는 거죠. 뭐 음, 나는 뭐 맛있는 인절미를 먹고 싶은데 좀 찾아줘. 그러면 이제 마켓컬리 스킬을 걸면 마켓컬리에서 찾아주는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 링크를 던져줄 거잖아요. 그 음,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구매가 일어나면은 거기에서 뭐 이렇게 네이버로서 수익이 떨어지는 수수료가 그런 제휴 마케팅이 되지 않을까. 지금 뭐 네이버 그 스마트 스토어에서도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네이버 쇼핑에서. 네. 쇼핑 연결이나 뭐 또 이제 그 지금 네이버 그 스마트 스토어의 정책은 제가 볼 때는
최대한 많은 그 판매자들을 끌어모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음. 상품 수가 많아야 되니까. 그래서 수수료도 엄청 낮춰주고 정산도 빨리 해주고 이런 차별점을 계속 주고 있는데 이 판매자들이 가장 또 고민인 것 중에 하나가 그 상세 페이지 만드는 거. 뭐 업체에다 맡겨서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주고 만들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도 그 에디터 안에서 AI를 붙이면 그러면은 텍스트 투 이미지 서비스도 내놓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좀 이제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업용 폐쇄형 LLM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이제 핵심 그 캐시카우 것 같긴 한데 어 제가 티타임스에서 어제 발행된 그 하정우 소장 그 하이퍼클로바 이쪽의 수장이시죠. 어, 그분의 인터뷰를 좀 들었는데 어 제가 기억에 남는 건 네이버에서는 아까 좀 늦게 글로벌에 비해서 늦게 시작했다고 했지만은 그분의 입장은 지켜봤다. 그래서 음, 어떻게 음. 될지. 그랬는데 지켜본 결과 지금 챗GPT 오픈 AI가 파산 위기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음, 하루에 거의 10억 가까이를 무료 사용자를 위해서 풀고 있는데 지금 GPT-4 성능이 안 좋아졌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네. 실제로 GPT-4 성능이 엄청 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어, 뭐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지만은 그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어, 무료 사용자를 떨어내기 위해서 음, 성능을 계속 떨어뜨리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음, 가입자 수가 지금 주는 게 뭐 대학 20대들이 많이 써서 대학생들이 방학이어서 지금 가입자 수가 줄고 있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그거를 이 오픈AI에서는 달갑게 생각할 수도 있다. 무료 음, 사용자를 지금 빨리 떨어내고 수익화를 시켜야 되는데 음, 지금 전 세계 어떤 LLM 서비스든 수익화를 한 데가 없어요. 돈 목려 남아요, 이게. 음, 음, 왜 스타트업 쪽에서도 생성형 AI 가지고 뭘 하겠다 뭐 하는 데들 많지만 실제 돈 버는 데는 한 군데도 음, 없거든요. 음, 그래서 하정우 소장이 얘기했던 거에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우리는 돈 버는 거 하겠다 이런 음, 거였거든요. 음, 그래서 이 네이버의 여러 서비스들에 갖다 붙이고 거기에 이런 플러그인이라든지 이런 거 그 스킬이라든지 이런 거를 갖다 붙이면서 계속 테스트를 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저는 네이버가 그런 걸 굉장히 잘해왔기 때문에 어, 이 수익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계속 그 내놓지 않을까 음, 이런 음.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 말씀에도 공감 하는 부분이 있으면서도 근데 결국에는 그게 이제 그 조직이 얼마나 딱 온라인을 맞춰가지고 음, 이제 딱딱 이제 움직일 거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정범님이 보여주셨던 그 하이퍼 X 기반 위에 그 네이버 클로바 X의 이제 그 인프라스트럭처를 이렇게 음, 보여주셨잖아요. 그 이걸 보면은 야 이거는 진짜 네이버의 모든 전사 조직이 완전히 거의 그 트랜스포메이션 해야 되는 수준까지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 거면 이거는 진짜 조직이 그 수많은 조직이 하나처럼 움직여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야, 지금 최수연 대표인가요? 와, 저 네네. 되게 어깨가 무겁겠구나. 이제 왜냐면은 밑에 굵직굵직한 이제 그 조직들이 사일로들이 서로 되게 뭐랄까, 자기들이 추구하는 방식을 고수하는 그런 고집들이 다들 있으실 거거든요. 야, 우리는 지금 이 방식대로 매출 이렇게 빵빵 일으키고 있고, 네이버 먹여 살리고 있고, 막 이런 프라우드가 있는데, 야, 이걸 음, 지금 우리 보고 고치라고? 너 미쳤어! 막 이러면서 막 이제 엄청 싸우겠지, 음, 서로. 거기 안에 조직 알력 싸움 장난 아니거든요. 음, 그러면은, 어, 이제 거기에서 이제 누군가가 이제 칼질을 딱 해가지고 야 무조건 따라 뭐 이렇게 음, 해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이거는 뭐 진짜 전사의 그런 프레임워크를 싹 다 지금 바꿔야 되는 구조니까 야 이게 조직 간에 이제 다들 그 리더들이 조직의 각 리더들이 이거를 정말로 잘 맞추면서 따라갈 것이냐 이거 굉장히 그 스피디하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지금 와 이게 그쵸. 진짜 엄청난 이건 난 네이버가 네이버 스스로와의 싸움이라고 보는데 오히려 진짜 진짜 내부적으로도 뭔가 막 진짜 막 분열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런 알력 싸움이 진짜 대단할 것 같긴 해요. 진짜 음, 이게.
이게 서로. 지금 이 장표가 이렇게 나왔지만 다른 장표 보면은 진짜 네이버의 모든 서비스를 여기다가 다 갖다 놓고 네이버 발표 자료거든요, 이게. 그래서 거기 하이퍼클로바 X 딱 붙여놨더라고요. 아, 그래서 정말 전사적으로 뭔가 적용을 시킬 것 같고, 저는 음, 생각했을 때는 뭐 대표가 나와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잘 정리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또 이제 이동건 교수님 얘기 들어보니까 결국 매출이 많이 나오는 곳이 파워가 제일 셀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그 와, 부서에서 협조를 과연 해줄까? 어, 돈 먹는 그러니까 하마에? 음. 장난 전, 아니죠. 예,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저 Q라는 거, 검색 기반에 이제 AI가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 저도 저거에 대한 기사를 잠깐 봤었거든요. 근데 사실 저거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이제 반기대라고 할 수 있는 게, 음, 저도 가벼운 검색 같은 경우는 일단 습관이 되다 보니까 네이버를 먼저 켜서 이제 검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음, 과연 이제 근데 아직까지 빙도 이제 그런 케이스인데 빙은 아직까지는 이게 습관화가 안 돼서 그런지 빙을 잘 켜서 검색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가벼운 거는 네이버를 먼저 검색하고 검색했다가 거기서 아 내가 원하는 정보가 잘 없네 그럼 이제 구글링으로 넘어가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과연 저 큐가 어느 정도까지 성능을 발휘할 수 있을지 개인적으로는 좀 이렇게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AI를 이제 다 붙인다고 했는데 모든 기능에 혹시 여러분들은 그 네이버 모바일 첫 화면에서 우측 상단에 그 프로필 이미지를 누르면은 나오는 서비스들 혹시 잘 사용하고 계시나요? 거기 보면은 뭐 멤버십 카드부터 해가지고 뭐 QR 결제, 그다음에 뭐 선물하기, 아, 뭐 예약부터도 있고, 그다음에 전자문서 이렇게 정부에서 발행한 문서들도 다 받아볼 수 있고. 저는 음, 저 이 중에 저는 이제 전자문서 받는 거랑 음, 뭐 얘네도 뭐 송금부터 해가지고 뭐 다 하지. 플레이스를 다 예,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과연 진짜 여기에 AI가 적용돼가지고 이게 음, 좀 더 사용하기 편리하게 바뀌어 버리면은 음, 정말 이 네이버 모바일 어플의 이 제일 첫 화면에서 굉장히 편하게 뭐가 바뀌면은 사람들이 좀 많이 사용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요 그치. 서비스에 적용되는 AI가 굉장히 궁금해지기도 하고 있어요. 예. 음. 뭐, 일단, 이제 지금 아침 7시 16분인데, 일단 이제 이 네이버 클로바 X에 대한 이제 시장의 첫 평가는 이제 곧 2시간 뒤 주식에서 평가가 나오겠죠. 아, 주가가 이제 정확하네요, 어떻게 진짜. 올라오면, 예, 주가가 어떻게 그러네요. 나오느냐. 예, 진짜 궁금하다. 9시 예. 장 딱 열리면은 과연 이게 어떤 반응이 그죠? 올지. 판단이 이제 나오는 거죠. 뭐, 근데 어제 네이버 주식 6점 몇 예, 프로면은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올랐거든요. 예, 많이 예. 오른 거거든요. 이제 오늘 이제 봐봐야지. 오늘 이제 이게 사지. 진짜 저는 이 우리나라 주식도 약간 좀 웃긴 게 호재가 그 전날 발표돼도 그 다음 날은 떨어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건 음, 뭐 다 똑같아요. 기대감이 반영된 거니까. 음, 근데 저는 Q 말씀하셨던 Q 저도 되게 기대가 되는데 음, Q를 기점으로 그 생성형 AI의 저변 확대가 되지 음,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음. 지금 제가 챗GPT 강의나 이런 거 많이 하고 다니는데 어,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음, 네. 음, 뭐 한 번 해봤어요. 이 정도이지. 그치. 그거를 뭐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사람 거의 없는데 이유들을 물어보면 일단 이제 UI나 UX가 이렇게 딱 마음에 들지 않고 익숙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외국 서비스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거에 대한 이제 진입 장벽이 있는 거죠. 근데 그리고 뭔가 이제 그 챗GPT에 접속을 해야 되잖아요. 그 예전에는 AI.com에 접속하면 되는데 그것도 일론 머스크가 맞아. 뺏어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그것도 안 되다 보니까 저는 Q가 나오면은 일단 네이버 검색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그래도 꽤 많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그런 분들이 꼭 각각의 서비스에서 클로버 X를 경험할 수 있고 검색 자체에서 Q라는 거를 경험해보고 거기에 블로그에도 다 이제 저런 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누구나 사용해서 크리에이티브를 해볼 수도 있고 검색을 해서 그 결과값도 뭐 할루시네이션이 있던 없던 음, 하여튼 받아들이게 될 거고 그러면 클로버 X도 사용해보게 될 거고 이러면 생성형 AI에 대한 우리나라의 어떤 저변 확대가 빠르게 일어나지 음,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맞아요. 진짜 네이버에도 그리고 그 오피스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자체적으로. 예, 음, 거기에도 아마 다 붙겠죠. 빠르게 적용을 하지 일단 않을까. 제가 듣기로는 그 폴라 오피스 있잖아요. 예, 예, 네. 거기가 이 네이버의 클로버 X의
그 아까 얘기했던 그 플러그인 같은 그 기능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 네. 그래서 저는 네이버는 사용자한테는 무료로 제공해 줄 거다. 음, 하지만 여기에서 돈을 다 끌어당길 거다. 음, 음, 스마트 스토어의 판매자, 그 다음에 광고하는 광고주, 그 다음에 스마트 플레이스에 그 올려놓은 소상공인 분들, 그리고 기업들의 이런 LLM 굿즈. 여기에서 돈을 다 뽑아내서 이쪽에다가 이제 메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3월부터 네이버 검색 광고 서비스,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 스토어에서 광고 그 사이트로 들어가게 되면은 실제로 3월부터 무료로 베타 서비스를 세 가지를 진행을 했었어요. 그게 이제 클로버엑스와 연결이 돼가지고 얘네들이 테스트를 한 거죠. 그래서 어떤 서비스였냐면 첫 번째가 추천 키워드 서비스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고객이 검색을 하면은 그 검색한 키워드랑 가장 비슷한 키워드들을 또 찾아내서 제품을 추천해주는. 그다음에 음, 두 번째가 어떤 제품을 보면 그 제품 하단부에 그거랑 또 비슷한 제품을 또 추천해주는. 근데 그게 그 판매자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 내에서 고객이 음, 또 살만한, 그러니까 추가 구매할 만한 제품을 연관해가지고 또 이게 추천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있었고, 그래서 그 세 가지 서비스가 7월 기점으로 종료가 됐어요. 그러니까 무료 서비스가 종료가 되고, 요번 달 8월부터 이게 유료화가 됐거든요. 이미 음, 수익화를 내고 있는 거죠, 네이버는. 근데 그 예고가 3월에 실시했을 때, 5월부터 종료되고 6월부터 할 거다 그러더니 다시 또 한 달 연장하고. 그러니까 얘네도 테스트가 완전히 끝나지 않으니까 계속 테스트를 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무료로 연장을 해주고 사용하실 분들은 지금 무료 기기가니까 얼마든지 사용해봐라. 그래서 저도 처음 이게 공지사항에 올라왔을 때 바로 신청을 해서 사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상 모르겠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뭐 화장품의 종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올려놓은 제품의 종수가 많지는 않다 보니까 그거에 영향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사실은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유의미하게 뭐 매출이 확 늘었다든지 그러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이제 정말 이제 좀 많은 다양한 거를 또 관리를 하시거나 아니면 진짜 한 가지 정말 그런 잘 나가는 제품, 매출이 정말 뛰어난 제품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과연 이거를 무료 서비스로 적용을 하셨을 때 매출의 변화가 있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지긴 해요. 이거는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개인 커스터마이징 해주겠다는 거예요. 음, 음, 그래서 여기는 스마트 스토어에서는 판매자를 늘리는 이유가 그 종수를 늘리기 위해서잖아요. 음, 종수가 어마무시하게 많아지면은 개인별로 다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데 네이버는 그 아이디 기반이고 주민등록 기반이잖아요. 그래서 내 아이디는 나만 사용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사용자의 어떤 검색 패턴이나 아니면은 내가 뭐 썼던 글에 기반해서 그 사람의 관심사를 타겟팅할 수 있거든요. 음, 근데 그거를 개인정보 때문에 타겟팅해서 하는 거는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 학습을 한 다음에 그거를 거기에 맞게 추천을 추천. 해주면, 예. 그러면 내가 나의 취향을 완전 잘 분석하고 있어서 거기에 따른 추천을 내가 받으면 내가 나 사야지라고 생각했던 게 바로 추천이 되는 거예요. 음, 음. 근데 그런 거를 유료 사용자한테만 유료 판매자한테만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면은 뭐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죠? 지금 요게 지금 어떻게 아직까지는 이제 정식으로 그 적용이 되진 않고 있는데 과연 이게 이제 비용은 얼마나 될 거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그쪽으로는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네. 들면 그 큐에서 이렇게 검색하는 거예요. 나한테 맞는 화장품 추천해줘. 음, 그러면 내가 구구절절히 내 피부 노화 뭐 이런 거 안 쳐도 음, 알아서 뭐 내 나이나 이런 거를 아니면 내 취향을 고려해서 브랜드나 이런 거를 아예 추천을 해주는 거죠. 그동안 뭐 구매 이력이나 이런 게 쭉 있긴 그렇죠. 할 거니까 그걸 토대로 해서 예. 네네. LLM이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음, 그치. LLM이니까. 아니, 아무튼 뭐 저는 진짜 지금 뭐 두 분 말씀 듣고 또 네이버가 지금까지 해왔던 저력을 보면 잘할 것 같아요. 예, 음, 잘하고 또 음, 국내에서도 또 국내에서 갖고 있던 이 인프라들과 사용자들을 그동안 잘 핸들링 해오면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도 이렇게 자리 잘 잡고 막 그랬잖아요. 그걸 보면 시행착오는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보면 이제 지금 네이버 클로바 X도
자리를 잡는데 이제 분명히 여러 시행착오는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잘 잡지 않을까? 솔직히 뭐 이게 누구냐 저기 어디 그 멸공 외치는 사람 그 때문에 뭐 지금 이마트 보면은 막 매출 떨어지고 주가 떨어지고 난리 아니잖아요. 거기는 그거보다는 이런 네이버 같은 데 보면 똘똘한 애들 많고 또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워도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온 거 잘 보면 매출 계속 성장한 거 잘 하는 거 보면은 잘 할 것 같아. 그냥 보면은. 저는 이거 보면서 주식을 그 어떤 걸 사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그 음. 엔비디아를 사야 되겠다. 아, 제가 엔비디아 엔비디아. 미리 사놨거든요. 지금 오, 거의 한 20% 올랐어요. 오, 축하드려요. 근데 얼마 안 넣어가지고 돈이 없어서. 근데 이런 게 나올 때마다 엔비디아 네. 주가가 계속 떠요. 계속 올라가. 네. 결국 H백 사용해야 되고 H백이 한 장에 지금 시가가 7천만 원이래요. 원래 와. 3천만 원짜리인데. 근데 네. 그거를 뭐 중국에서는 뭐 몇십만 장 사가고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그 H백을 그래도 네이버에서 많이 샀을 거거든요. 네. 결국에 이제 네이버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지만은 엔비디아는 무조건 잘 된다. 그치. 그러니까 이게 딱 보면은 원천 기술 갖고 있는 곳이 장땡이야. 지금 딱 보면. 또 재밌네요. 오늘 아무쪼록 또. 예, 네. 오늘 이렇게 클로바 X 발표가 나와서 갑자기 뭐 강의 자료까지 제가 들고 와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되게 다양한 관점에서 이야기해 주셔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었고요. 요 클로바 X 다들 가입하셔서 한번 사용해 보시고 그래야겠네. 예, 또 여기만의 장점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어떤 LLM을 적재적소에 어떻게 사용할 건지를 잘 아는 사람이 좀 더 많은 가치를 얻을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사용해 봐야 뭐 어떤 게 장점인지 단점인지 아니까. 그치. 그래서 예, 들으시는 구독자분들도 다들 한 번씩 가입하셔가지고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뭐 국산이니까 애용해줘야죠. 맞아요. 네, 오늘은 그러면 이렇게 네.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혹시 네.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이동문 아니, 교수님. 뭐 오늘 처음 왔는데 그래도 이렇게 또 클로바엑스 런칭과 함께 또 재밌는 주제로 얘기를 해볼 수 있어가지고 너무 좋았고요. 예, 또 종종 이렇게 자주 저도 방문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자주 아침에 놀러 일찍 일어나서 오셨으면 오세요. 좋겠습니다. 아침을 미라클 모닝이네. 미라클 모닝으로 오십시오. 네. 네, 정동원 대표님은 어땠어요? 저도 오늘 이동건 대표님 이렇게 모시고 좀 재밌는 주제로 얘기를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앞으로 이런 AI 산업이 어쨌든 모바일이 처음 나와서 모바일이 퍼진 것만큼 AI도 지금 그거는 거스를 수 없는 변화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얘기한 게 뭐 많은 분들이 관심을 아직까지는 두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조금씩 더 계속해서 더 쉽게 사용하는 AI가 또 나올 거고, 예,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하고 오늘 너무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다솔인의 티키타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